안녕하세요, 뭉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기계 연료장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료장치는 여기에 보이는 연료 탱크 안에 있는 연료가 펌프를 이용해서 여기에 연료 여과기를 통과 후에 그 다음 분사 펌프를 이용해서 분사 파이프를 거친 다음에 노즐로 분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디젤 기관의 연소 과정을 보게 되면 착화 지연 기간, 폭발 연소 기간, 직접 연소 기간, 후기 연소 기간이 있습니다. 착화 지연 기간이라고 하면은 A에서 B 여기 있는 지점을 얘기하고요. 폭발 연소 기간은 B에서 C 여기서 여기. 직접 연소 기간은 이쪽에서 여기까지. 다음 후기 연소 기간은 여기에서 여기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연소 과정에 대해서 순서랑 그래프를 비교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젤 기관의 연료 공급 순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료 탱크에 있는 연료가 공급 펌프를 통해서 여과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분사 펌프를 이용해서 분사를 하는 형태, 노즐을 통해서 분사가 되는 형태, 이 순서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연료 탱크는 연료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공급 펌프는 연료 탱크 안에 있는 연료를 분사 펌프로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 연료 여과기는 연료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이제 분사되기 전에 연료에 있는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료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과기를 통해서 이물질을 걸러줍니다. 그 다음 분사 펌프는 다른 말로 인젝션 펌프라고 되어 있죠. 연료를 분사를 하기 위해서 노즐로 연료를 압송해주는 장치가 분사 펌프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사 노즐을 통해서 분사가 되는데 이때 분사되는 연료가 미세하게 분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분사 노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원유를 증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연료입니다. 증류를 할 때 나오는 끓는 점, 이 온도 지점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연료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착화 온도, 연소 온도가 다 다릅니다. 경유를 보게 되면 경유 같은 경우에는 착화 온도가 350도이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550도입니다.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서 착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압축 착화하는 형태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착화라고 하면은 특정한 온도 지점에 다다랐을 때 연소가 발생하는 현상을 착화라고 하죠.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장치는 착화를 하는 형태로 연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착화 지연 시간이 짧은 연료를 사용을 하고 압축비를 높여 착화 지연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경유는 압축 착화하는 형태를 이용하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점화 플러그를 이용해서 점화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냉각장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냉각장치라고 하면은 그 엔진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다 보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냉각장치이죠. 너무 과열이 되게 되면은 안에 있는 그 부속들이 내구성이 약해져서 형태가 변형된다든지 부서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과열되지 않도록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엔진이 과열되는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냉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죠.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냉각수가 누수돼서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냉각팬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라디에이터 코어 파손 워터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온도 조절기가 불량인 경우 압력식 캡이 불량인 경우
펜벨트 장력이 헐거운 경우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냉각 장치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공냉식과 순냉식이 있습니다. 공냉식과 순냉식. 공냉식은 공기를 순환시켜서 냉각시키는 형태입니다. 자, 이거를 자연적으로 이제 공기가 순환되면서 하는 방법이 자연 통풍식이고, 이제 공기를 강제로 유입시켜 가지고 냉각시키는 형태가 강제 통풍식입니다. 그 다음 순행식은 냉각수를 사용해서 냉각시키는 형태가 이제 순행식이다. 자, 냉각 장치에 각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워터 재킷. 자, 여기에 있는 빈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냉각수가 다닐 수 있는 요 통로를 갖다가 우리가 워터 재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워터 펌프. 가만히 있으면은 냉각수가 순환을 못 하는데, 이 워터 펌프가 이제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워터 펌프입니다. 여기에 있는 벨트가 이제 계속해서 돌고 있죠. 이게 이제 팬 벨트입니다. 팬 벨트. 요게 이제 돌면서 워터 펌프가 이제 작동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냉각수를 순환시켜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냉각팬. 냉각팬은 어떻게 보면 선풍기처럼 생겼죠. 이게 계속 회전을 하면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팬은 축전지의 전원을 이용해서 이제 구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라제이터. 다른 말로는 이제 방열기죠. 방열기. 열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방열기죠. 여기 피스톤에 있는 부분에 워터재킷이 있는 부분에 냉각수가 들어가서 열을 식히고 나오면 그 냉각수가 다시 뜨거워지겠죠. 그러면은 그 뜨거워진 냉각수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라디에이터 있는 부분에서 열을 다시 식히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열을 식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냉각수도 뜨거워지게 되다 보면은 끓게 되는데, 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끓게 되면은 팽창하고 이제 넘치게 되죠. 그걸 이제 조절해 주는 게 라디에이터 캡이다. 끓는 점을 높이기 위해서 압력식 캡을 사용한다 하는 거. 냉각수라고 해가지고, 냉각수는 열을 식힐 때 이제 사용되는 액체이지만 열을 받으면은 냉각수도 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추워지면은 얼기도 합니다. 근데 냉각수가 얼면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얼지 않도록 냉각수에는 뭐가 들어가죠? 부동액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냉각수에 들어가는 부동액의 경우에는 일단 물보다 비등점이 높아야 되고, 물과 혼합이 잘 돼야 되고, 휘발성이 없고 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 다음 팽창 계수가 적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끓고 그 다음에 얼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팽창을 많이 하고 부피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고장이 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냉각 장치의 원리와 구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윤활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활 장치도 앞에 봤던 냉각 장치처럼 냉각을 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 또 윤활, 마모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윤활유의 7대 작용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윤활 작용과 감마 작용, 냉각 작용,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죠. 부드럽게 해주고, 감마라고 하면은 마찰력을 감소시켜준다. 그 다음 냉각 시켜주는 거. 그 다음 청정작용, 기밀작용, 방청작용, 응력 분산작용,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윤활유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윤활유를 사용을 해야겠죠. 이런 윤활유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류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SAE 분류, 그 다음 API 분류라 해가지고 2가지가 있는데, SAE 분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사용하는 분류 방법이다. 그래서 이 분류는 점도에 의한 분류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API 분류 같은 경우에는 사용 조건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윤활유라 하더라도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SAE 분류를 보게 되면은 표기 방법이 이제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끈적끈적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점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되죠. 보통 추우면은 얼고 뜨거워지면은 녹고 이제 이런 건데, 온도에 따라서 이
끈적끈적한 정도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점도지수라고 합니다. 점도지수. 근데 이 점도지수,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이제 하나의 경우에는 단급점, 그 다음 두 가지 온도에서 이제 반응하는 형태가 다급점. 지금 요 두 가지로 표기되는 거는 이제 다급점이죠. 다급점. 총 6단계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10부터 60까지. 근데 이제 요 앞에 있는 이 부분, 요 파란색 부분은 저온에서 나타내는 점도지수를 얘기하는 거고, 뒷부분 빨간 부분은 고온에서 나타나는 점도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온에서 나타내는 점도지수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 숫자가 작을수록 저온에서 유동성이 좋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숫자는 숫자가 커질수록 고온에서의 점도가 높다는 거.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사용하는 점도의 어떤 지수를 보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윤활유 사용을 선택하게 되면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윤활유는 아까 보았던 윤활유의 7대 작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구비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7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인화점, 발화점이 높아야 한다. 윤활유는 피스톤하고 이런 마찰이 발생하는 곳에 들어가서 부드럽게 해주고 마찰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계속해서 마찰이 발생하다 보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윤활유도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온도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인화점, 발화점이 높아야 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점도와 온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온도에 따라서 점도 지수가 변화하게 되는데 온도가 높아진다 해가지고 너무 묽어지거나 또는 너무 뻑뻑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피스톤의 그 상하 운동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점도 지수, 뭐 상관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는 점. 그 다음 세 번째, 열 전도가 양호해야 된다. 윤활유는 계속해서 뜨거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열 전도가 양호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 네 번째, 산화에 대한 저항이 커야 된다. 윤활유는 윤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유막을 형성해서 그 산화되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산화에 대한 저항이 커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카본 생성이 적어야 된다. 카본 생성이라고 하면은 찌꺼기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 그 찌꺼기가 생기게 되면은 그런 기관이 운동하는데 엔진이 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아까랑 같은 얘기죠. 유막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 비중이 적당해야 된다 하는 7가지 정도의 구비 조건을 갖춰야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윤활유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윤활 방식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정도가 있죠. 그 비산식, 그 다음 방제식, 그 다음 비산 압송식,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오일팬, 오일팬 이 부분은 윤활유가 담겨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윤활유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일팬에 담겨져 있는 윤활유를 이제 순환시키기 위해서 빨아당겨야 되는데, 이 윤활유에도 찌꺼기가 들어있을 수 있겠죠.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여과해주는 게 이 스트레이너입니다. 스트레이너. 여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거죠.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 오일 펌프가 있습니다. 오일 펌프. 오일 펌프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 오일 펌프의 종류에도 총 한 3가지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기어식, 베인식, 로터리식. 하나 더 있네요. 플런저식. 4가지 정도 종류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일 펌프를 통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일 필터 2차적으로 또 한 번 더 이제 거르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오일 필터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3가지가 있죠. 분류식, 전류식, 샨트식. 이것도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펌프를 통해 가지고 쭉 이 통로를 따라 가지고 여기 피스톤 실린더 안쪽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는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윤활유가
공급이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흡배기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흡배기 장치는 흡기 장치와 배기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흡기 장치하고 배기 장치는 뭐냐? 연소할 때 필요한 공기를 빨아당기는 거고, 연소하면서 발생한 가스를 배출하는 장치. 흡기와 배기 장치입니다. 자, 흡기 장치에는 공기가 들어올 때 그 대기 중에 있는 이물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걸러주는 에어클리너가 있고요. 에어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올 때 불순물을 걸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들어오면서 또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공기가 들어올 때는 자연적으로 공기가 유입이 될 수도 있지만 공기를 좀 더 원활하게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연소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과급기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터보 차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빨간 부분이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 여기서 냉각을 한 다음에 연소실로 공기가 전달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 뒤쪽 부분으로 배기가 되고, 흡입과 배기. 자, 배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달려져 있을까요? 공기가 배출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데 그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머플러다, 소음기다 하는 거. 배기. 자, 오늘은 연료 장치, 그리고 냉각 장치, 다음 흡배기 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깊이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구조 원리,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건설기계 전기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